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부부는 일륜이다. 이런 말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모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는 게 개인의 사주, 한 명 것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내 사주예요. 근데 세상은 넓다니까? 결혼은 연애의 연장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연장선일까? 이거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제 나라는 일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간이랑 오행이 같은 게 뭐죠? 비견겁제죠. 그 비견겁제고 일간이 생하는 건 식신상관이고 일간을 생하는 거는 인성이에요. 딱 여기까지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이제 식신을 벗어나면 재성의 영역이 있고 인성 뒤에는 관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재관은 이제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감정 외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가 좋아야 결혼도 되고 연애도 되고 다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기본인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직업을 볼 때는 월지 기준에서 봐요. 사주를 볼 때. 근데 우리가 궁합이나 배우자 이런 걸 볼 때는 일제 기준에서 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딘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준비도 하고 스펙도 쌓고 이래저래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관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취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관의 승인권자가 관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은 뭐예요? 일지 기준이에요. 일지 기준에서 승인한다고. 서로가 나도 상대방을 선택하고 상대방도 나를 선택하는 거겠죠? 당연히 연애든 결혼이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업 준비하듯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 회사가 하는 거는 취직, 월지 기준인데 내가 승인하는 거는 일지 기준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은 학생이라고 볼게요. 학생 기준에서 연애를 볼 때 뭘 볼까요? 뭐 외모를 볼 수도 있고, 뭐 옷 스타일을 볼 수도 있고, 성격, 말투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애 기준에서는 일지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뭐 결혼 관련해서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안 보겠어요? 결혼할 때 뭐 봐요? 직업도 보고 뭐 얼마나 모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다양하게 본단 말이에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각자의 사주에 나와 있겠죠. 이 사람은 무엇을 본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결혼 운이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은 결혼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취직운을 봅시다. 취직이란 것도 보면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 어느 학교 몇 년제 이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무슨 과 이런 것도 있고 우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우대 사항이 있고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개개인마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은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취직운이 있는데 취직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겠죠. 그렇죠. 결혼운이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결혼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죠. 막 연애 신나게 하다가 너 얼마 모았어 했는데 난 아직 안 모았는데 이렇게 돼서 야 결혼 생각이 있냐 없냐 막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남자친구가 엄청 돈을 막 잘 써. 결혼하려고 보니까 얘는 모은 게 하나도 없네. 빚만 있고 할부만 있네. 그럼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그런 것까지 안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운 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취직 관련해서는 월지 기준에서 또는 월간 기준에서 봅니다.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봐요? 일지 기준에서 본다. 그리고 연애랑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연애는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사는 데에서 시간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밤마다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우리 언제 볼까 하고 만나갖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연애라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같이 사는 거. 공간 기준. 연애는 시간 기준이고 결혼은 공간 기준으로 본다. 시간 기준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쉽게 보려면은 십성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혼을 위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공간은 오행이에요. 그게 뭐 시간, 공간 확 나누는 게 아니고 연애 같은 경우는 시간을 우선시하면서 공간을 쓴다 보면 되고요. 결혼 같은 경우는 공간을 우선시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할 때 엄청 잘해줬어. 막 밖에서 만났을 때 막 좋은 데 데리고 가고 막 리드하고 맨날 데이트 코스 따다닥 잘 짜고 막 그래. 근데 결혼해 보면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왜? 서로가 살아왔던 공간적 형태가 달라요. 서로가 살아왔던 시간적 형태는 같아. 그러면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수다 떨다가. 근데 서로가 살아오던 공간적 형태는 다르다고요. 뭐 집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뭐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뭘 어떤 짐을 어디다 둔다라든지 그런 게 막 다 다르겠죠. 연애를 잘한다라고 해서 절대 결혼을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제 20대 때 선배들 어른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면 좋냐 나쁘냐.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대한 늦게 해라 이런 사람이 있고 어차피 할 건 빨리 해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혼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행복이 오니까 빨리 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다 사람마다 개인이 가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이 내 관점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막 들어보고 나서 선택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또한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야.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랑 연애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 준비가 안 돼서 안 되어 있다면 결혼 운이 와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 경제적 준비라는 게 그 세상적 관점에서 남자는 얼마 모아야 된다, 여자는 얼마를 모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기준이에요, 상대방. 나는 내가 남자로서 너가 이만큼만 있으면 돼.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같이 벌면서 살아가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결혼운이 있으면 준비된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돈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도 이상형이 있을 거야, 상대방도. 그죠? 그 이상형에 부합한 사람이 돼야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맞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세상적 관점이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자격증도 따고 점수도 따고 하잖아요. 월지 기준이니까.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일지 기준이라고요. 일지 기준에서 서로가 서로를 합격시켜 줘야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랑 결혼이랑 뭐가 다르다? 시간이 우선시되냐, 공간이 우선시되냐, 이거 엄청 큰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예요. 진짜로. 이거는 결혼을 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연애할 때 행복했던 사람들 결혼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연애할 때 엄청 싸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별로.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연애할 때 이미 다 싸워서 결혼할 때 안 싸우는가 보다 이러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속이 비었어. 에너지를 밖으로 빼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시각에 굉장히 의존을 한단 말이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음이기 때문에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우리가 재성이 여자다. 여자한테는 관이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 자체가 왜 나왔냐? 음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간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식신, 재성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기운에 그 여자 사주에서는 관이 있죠. 관인, 그 다음에 일간이잖아. 방향성이 이렇게 되죠. 왜 그래요? 여자는 음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남자는 사랑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선택할 수 있지. 왜? 여러분들이랑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생년월일시 똑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결혼운이라는 게 절대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결혼운 때 결혼하는 게 좋겠죠.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가 관이죠. 그럼 관의 입장에서 그 여자의 사주를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제 입장에서 남자의 행동을 보면은 여자가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본다는 거죠. 여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을 극하겠죠. 그럼 식상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극으로 들어와요. 극. 생이 아니고 극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여자 사주가 식상이 강하다. 막 계속 뭔가를 해준다 그랬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강한데 식상에 관을 친다 그랬죠. 그럼 관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 식상을 잡아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해요. 식상의 관을 계속 극하고 있잖아요. 관이 지금 아프잖아. 아프니까 떠나잖아. 맞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 관을 보호해주는 글자가 필요해. 재성도 관을 생해주는 글자이긴 하지만은 식상을 건드려주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여자 사주의 식상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인성운에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성은 식상을 극해주면서 관을 보호해주는 글자예요. 여자 사주에 관이 없어도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결혼할 수 있다. 식상이 강한 여자는. 사람들 무조건 막 인성운이면 혼인신고한다. 이때 꼭 결혼해라. 혼인신고부터 해라. 뭐 관운이어야 결혼한다. 이런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다. 그러면 재생관을 한다는 얘기죠. 재생관. 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이 들어오죠. 계속 생이. 그럼 이게 관 입장에서 저 재성을 승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왜 정답률이 높냐? 저는 굉장히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치킨을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치킨을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막 계속 생이 들어와. 막 치킨을 계속 누가 막 배달시켜줘. 다 먹어야 돼. 힘들겠죠. 그럼 재성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운에서 결혼을 하겠죠. 비겁운에서도 가능합니다. 너무 강하니까 조절을 해줘야 돼. 근데 조절한 게 재생관 되죠. 비겁운에서도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자 사주에 관이 강하다. 어떤 운에 결혼할까? 맞아요. 식상. 여자 사주가 관이 강할 경우에는 식상운에 결혼할 수 있다. 또는 인성운에서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 인성운이요? 관의 힘을 설기시켜주죠. 이게요, 오행을 보면요, 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에서 인성이라는 오행이 관을 잘 설기시킨다라고 하면은 관다들 같은 경우는 인성운에서 결혼을 하고요. 인성이 관으로부터 생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인성운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식상운에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자 사주에 이제 인성이 강하면 어떤 운에 결혼을 할까요? 인성을 조절해주는 글자, 재성운이 제일 좋습니다. 인성이 너무 강할 때는 재성운이 들어와야 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사주가. 여자 사주가 비겁이 강하다. 그럼 재성운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겁을 약하게 하면서 재생관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성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남자 사주에는 여자가 재성이라고 했죠. 이제 제 관점에서 이 사람 사주를 보면 돼요. 남자 사주가 식상이 강하면 어떤 운에서 결혼할까요? 식상을 조절해 주는 건 인성이니까 인성운에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야? 인성운이라는 거는 재성의 힘을 빼는 글자예요. 그럼 재성을 도와주면서 식상의 힘을 빼줄 수 있는 글자 뭐예요? 재성운이 들어와야 재성도 강해지면서 식상도 조절되잖아요. 남자 사주는 식상이 강하면 재성운에 결혼을 한다. 남자 사주가 그럼 재성이 많으면 어떤 운에서 결혼할까요? 자, 남자 사주가 재성이 강하다 이러면은 재성 입장에서 보면은 조절해야 되죠. 비겁운에서 결혼을 하는 거죠. 남자 사주가 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식상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이 강해서 재성이 힘드니까 재성을 도와주면서 식상생재로 도와주면서 식신이 관을 극하잖아요. 조절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식상운에서 결혼을 한다. 자, 남자 사주가 인성이 강하다. 그럼 어떤 운에 결혼할까요? 재성이 지금 극해야 되는 게 맞네요. 재성이 지금 힘드네. 재가 힘이 빠지잖아. 식상운이 결혼하기 좋은 운이죠. 식상이 이제 재성을 생하죠. 재성을 생하면서 이제 인성이 이제 또 극을 해야 되잖아요. 인성이 힘을 빼주면서 재성이 힘을 채워주는 식상운. 남자 사주의 비겁이 강하다. 그럼 언제가 결혼운이겠어요? 관운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물론 오행이 더 중요해요. 식상에서도 식상운도 가능하겠네요. 식상운도. 비겁의 힘을 빼주면서 재성을 이제 보호해주는 글자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행. 오행을 제대로 알아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거, 아버지 걸 보고 여러분들의 형제 거 보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거 한번 봐보세요.